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매년 잘 받고 계신가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고 몸 상태를 파악해서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건강검진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챙기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병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비 부담이 걱정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달에만 가능한 건강검진 대비 플랜 여러분들께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건강보험 뉴 플러스 증권 분석까지 함께 볼 예정이니까요. 자,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 전에 보험 준비 든든히 해보시고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적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대비 플랜을 소개해드립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가위가 있는 9월입니다.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건강검진 전에 내 보장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암은 면책기간이 90일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을 피하시려면 지금 준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만 가능한 건강검진 대비 플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2019년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2018년에는 만 40세부터 가능했지만요. 2019년에는 20대, 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로 확대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이나 학생, 가정주부들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대 분들은 어머님이 가입한 어린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보험기간이 짧을 수가 있고요. 만기가 뭐 100세 만기라 하더라도 예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만큼 보장 내용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만약 계획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강보험 검진할 때 어떤 검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그리고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위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추가로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위암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이 미만성 위암이라는 진단을 60%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분들도 암 하면은 뭐 전혀 생소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보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50세 이상의 발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장 검사하면은 쉽게 용종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암에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 또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죠. 내가 몸이 이상해서 갔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녀분들, 결혼 안 하시는 미혼분들도 유방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20대부터 건강검진 대상인데요. 자궁 같은 경우는 처음 월경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누구나 자궁경부암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25.4%가 질환의 소견을 받고 있고요. 40대 분들은 42.3%, 그리고 이미 질환자가 11.2%입니다. 그러면 의심 소견과 내가 갖고 있는 질병 해서 50% 이상이 40대부터는 그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명당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분들도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질병에 앓고 있고요. 30대, 40대, 나이가 많을수록 물론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연령별로 주의해야 될 질병이 따로 있습니다. 50대, 70대 분들, 50대 분들은 혈압이나 당뇨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60대 분들은 치아, 그리고 70대 분들은 치매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 20대부터 40대는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지 그건 아니겠죠.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20대 척추 질환자 수입니다. 보시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환자의 수는 늘고 있고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척추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뼈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내 몸에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난소암이나 작은 근종이 있으시다면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허리가 아픈 게 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 그래서 아픈 거 아닐까?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해보셔야겠죠. 소리 없이 조여오는 경동맥 협착증,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경동맥 협착증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동맥이란 심장과 뇌를 이어주는 양측 목 부분의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경동맥이 만약 막힌다면 그게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뇌로 가는 혈류의 80% 이상이 이 다 경동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동맥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절반이나 막혔다 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절반이 막혀서 그래도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신경이 마비가 된다고 해서 나는 경동맥 협착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주요 이 협착증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같이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무료 건강검진만 하지 마시고요. 이 경동맥 검사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 건강에 더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입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이 정도 플랜이 있다면, 이 보장이 있다면 나는 내가 병원에 갔다 와도 안심해야 될 것 같은 플랜입니다. 내가 만약 내 몸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30만 원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수술비는 약간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어떤 질병에
코드가 맞으면 정액제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생명보험의 수술비 같은 경우는 1부터 5전까지 수술 위중도에 따라서 나눠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의 수술비와 생명보험의 수술비를 다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질환을 보겠습니다. 내 몸에 만약 어떠한 양성 종양이란 발견이 됐다 하면은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소한 30만 원 질병 수술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뇨기 쪽에 고장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남성 특정 비뇨기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1회당 2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이죠. 5대 같은 경우는 뇌, 심장, 간, 폐, 신장입니다. 이쪽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 그러시면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랜에서 보장되는 내용인데요. 건강검진 가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뭘까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수면 내시경을 할 건데요. 수면 내시경 중에 만약 대장에 용종이 있다. 그러면 8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는 대장하고 위를 내시경 하잖아요. 근데 위 안에 위 선종이 만약 발견이 됐다 하면은 떼어내야겠죠. 위 선종으로 인한 수술은 1,2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몸 안에 자궁의 근종이 있다 하시면 68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방에 만약 초음파를 찍었는데 양성 종양이 발견돼서 종양을 제거할 경우에는 15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 정말 너무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갑상선에 양성 종양이 발견됐다. 그래서 D34 코드를 받으셨다 하면은 1,230만 원을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장은요,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20년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건데요. 30대 분들은, 남자분들은 16,280원입니다. 여성분들은 24,810원, 그리고 40대 분들도 2만 원대, 3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50대 분들 3만 원대, 4만 원대고요. 60세 분들 5만 원대인데요. 내가 용종 하나만 제거해도 80만 원 받고 만약 용종이 암 직전 단계였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암으로 진단 받으시면 앞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 이 보험료로 2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는 참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은요,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에 건강검진 대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면 좀 든든하실 것 같고요. 내가 진단비만 있고 수술비가 없으신 분들은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요즘 머리가 아프고 또 갑자기 살이 빠진다던가, 그래서 내가 혹시 고혈압이 아닐까 아니면 당뇨가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새로운 보장을 준비하시는 데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약국 같은 데 가도 뭐 혈압계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살이 많이 갑자기 빠지시거나 우리 집안 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플랜을 갱신으로 말씀드렸지만 갱신이 싫으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선택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건강검진 미리 예약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올해는 꼭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요,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는 적어도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병원 갔다 와서 나올 때 후회하는 마음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려면 바로 지금 9월에 보험 준비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90일이니까 이번 달에 좀 준비를 해놔야 올해 안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시에 발견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종 하나만 제거해도 80만 원이 보상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군종 많이 발견되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700만 원 가까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전에 이 수술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훨씬 든든하실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저희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안미정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증권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이거는 그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4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라는데 그 아드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증권을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의뢰를 해주셨어요. 아드님께서 이제 나중에 예. 증권을 좀 물려받으셨는데 네. 궁금하신가 봐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보시면 그 31세 남자분이시고요. 직업이 소방관이세요. 오, 굉장히 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아드님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예.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약 일자가 보면 2015년 5월 4일이고 만기 일자가 2089년 5월 4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3년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보험 기간이 74년이 됩니다. 근데 3년 갱신형이라 이제 앞으로 보면 최소 그 시청자님이 20회 이상은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갱신도 부담인데 갱신 주기가 또 너무 짧은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갱신이면은 결국은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고. 평생 동안 그쵸?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예.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부담이 또 되겠네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칸에 보면은 월 보험료가 지금 20만 1,650원입니다. 그 보장 보험료로는 사실 이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좀 비싼 편인데. 20만 원이면 나중에 그쵸. 갱신되면 너무 부담되겠는데요. 그런데 그 괄호에 보면 월 적립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에 7만 6천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실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부, 그러니까 한 30%가
그 매달 이렇게 적금 형식으로 돼서 예. 나중에 만기 시에 제가 목돈을 받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아까 이제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적립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오른 인상된 보험료를 계속 차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청자분께서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시진 못할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중에 나한테 큰 목돈이 생기겠다라고 어떤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예.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저축 개념으로 접근할 만한 그쵸. 증권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진짜 저축을 하실 것 같으면 저축성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고 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특이 사항이라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장 그 보험 그 보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년 갱신형이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어떤 질병, 뭐 사망, 뭐 그다음에 고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장이 각각 들어 있고요. 이제 또 눈여겨 보실 부분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이 보장 내용을 보면 화려합니다. 뭔가 굉장히 장황해요. 예, 이것저것 들어 있어요. 암 진단비 또 밑에도 암 진단비가 예.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갱신형이고 암 진단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이제 암을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8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약관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예. 이 중에서 유사암은 10%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800만 원은 가입은 되어 있으신데 만약에 무슨 갑상선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80만 원만 이 특약에서는 나온다는 제 얘기죠. 생각에는 이미 지금 암 진단비도 크지는 않은데 그쵸. 여기에서 예, 예. 10%면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보면은 암 진단비가 목록이 계속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암에 대해서는 내가 든든한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그쵸. 거예요. 20만 원이나 내시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부분 특정 소액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 특정 소액암이라는 것은 전립선암, 방광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걸리셨을 때는 1,2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면 암 진단비에서 800만 원이 나오니까 총 2천만 원을 이제 보상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밑에 보면은 부분 특정 소액암을 제외한 다른 암 진단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복잡하신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암과 방광암을 제외한 어떤 다른 암, 뭐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가 뭐 폐암 이런 게 걸렸을 때 이때도 여기서 1,20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앞에서 첫 번째 암 진단비에서 또 800만 원이 나오니까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 항목에서도 역시 보면은 그 유사암은 1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200만 원은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갑상선암이 걸렸다 했을 때는 120만 원만 나온다는 얘기죠. 저 발병률이 높은 암에 걸렸을 때는 너무 그쵸. 적게 예. 받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화려한데 예. 지금 실질적인 어떤 예. 그 이제 실속을 보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뒷장도 한번 볼게요. 네. 뒷장에도 역시 그 암 진단비가 또 이제 3칸이나 예.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는 이 약관을 보면은 뭐 식도암, 그다음 췌장암, 그다음에 뭐 뼈암, 뇌암 등 이렇게 고액 치료비 암이라고 이제 그거를 명시를 해놨고요. 예. 이 부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면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뭐 뼈암이 걸리셨다. 그럼 예. 3천만 원과 앞에서 그 암 진단비에서 800만 원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 특정 소외감 제외된 암 진단비니까 또 거기에서 1,200만 원. 총 합하면은 여기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크기는 겁니다. 한데 발병률로 그쵸. 따지면 굉장히 소소한 암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보상이 그래도 가장 큰 금액이 지금 5천만 예.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도 보면 이제 유사암 진단비 또 갱신 유사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증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복층 설계를 많이 해두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뭐 갱신형으로도 해놓고 또 비갱신형으로도 해놓고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갱신형이 이게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요거는 좀 내가 유지를 못하겠다면은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장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복층 설계를 해놨는데 사실상은 보면은 차라리 기본적으로 비갱신으로 해서 예. 좀 더 범위를 넓게 그다음에 보장 금액을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유사암 진단비는 400 해서 만약에 이제 유사암이 걸렸을 때는 이제 8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면은 그 특정 부분 특정 소외감을 제외한 부분에서 예. 유사암은 이제 10%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에서의 암 진단비에서 800만 원인데 거기서 10% 80만 원. 이러니까 총 하면 유사암은 이제 10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했던 어떤 그런 증권에서 보면은 그냥 뭐 일반암 2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고액 치료비 암 같은 경우는 그냥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는데 사실 증권상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유사암 이후에 그 암 최초 수술비가 있죠. 예. 네, 암 최초 수술비 이거는 최초 수술비라는 얘기는 결국은 1회만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지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27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수술비인데 이거는 3회 한도, 3회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3회 동안 뭐 수술을 한다면은 최고 45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뭐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골절 수술비가 있고 뭐 각막 이식 수술비. 그래서 사실 보면은 별로 큰 어떤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예. 암 진단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병 뭐 입원 일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병 입원 일당이 하루 이제 3만 원,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이제 10만 원인데 이거 역시 이제 약관을 살펴보면 그 암은 이제 10만 원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유사암으로 인해서 직접 치료해서 입원을 하시게 된다. 그럼 20%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2만 원이죠.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굉장히 뭔가 많이 차려놓은 것 같긴 한데 좀 진짜 소문난 그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예.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약관에 명시된 그 암에 대해서 이제 구분지어인 거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고액 치료비암, 그다음에 부분 특정 소외감, 그다음에 유사암, 예, 요렇게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지금 보셨던 그 증권을 보면 암 진단비 결국 이제 유사암은 가입 금액의 10%만 지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거고 부분 특정 소외감은 즉 전립선암과 방광암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1,2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 특정 소외감을 제외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1,200만 원, 유사암은 10%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그 뭐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등 예.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뭐 400만 원, 그다음에 갱신형 400만 원. 이렇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그 형태입니다, 지금.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비도 이제 암으로 최초 수술비가 27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사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3회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150만 원. 매 회당 150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입원비는 이제 뭐 3만 원.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10만 원이고 여기에서 또 이제 유사암은 그 20%인 그 2만 원이라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그 보장 내용 봤을 때 가장 그 큰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게 얼마였죠? 기억하시나요? 5천만 원이었죠. 예, 맞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 5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것은 74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시면 과연 얼마를 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총 1억
99만 원의 어떤 보험료를 내고 계신 이렇게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쵸.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1억 2천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이게 수치를 놓고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판단이 금방 서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이사항이 그 월 보험료의 30% 이상을 계속 적립보험료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만기돼서 적금 형태로 내가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부를 계속 그 적립보험료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차감한다는 거를 기억하셔서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보장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보장을 보면은 거의가 암 진단비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예. 그 외에 뭐 심장이라든가 뇌질환 쪽에 관련된 어떤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쪽은 전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그 의뢰하신 시청자분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그 소방관이라고 소방관이요.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조금 그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 상해에 관련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급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이 보험 증권을 보면 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과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놨는데 이거 역시 아까 보았을 때처럼 뭔가 실속이 있지가 않고 보장 범위도 좁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그 보험료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년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뭐 평생도록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은 좀 정리를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새롭게 이 가입 그 시청자분께 딱 맞는 그런 보험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안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S사의 건강보험 뉴플러스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도 증권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3년 갱신도 큰 문제였지만 증권 안에 적립보험료가 7만 원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저축 개념으로 접근하실 증권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뭐 암도 좀 보장이 부족했는데 이대 질환이나 수술비 보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였고요. 직업 특성상 꼭 필요한 상해 부분도 없었다는 점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에 내 증권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나 뭐가 많은데 내 증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리모델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아는 친구한테 예. 제가 보험이 좀 괜찮다 해가지고 삼성에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들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얘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한테 그냥 넘겨주려고요. 아, 예. 예.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부어줬으니까. 예, 그렇죠. 9년이나. 넘겨주려고 예. 했는데 방송 보니까 이 보험이 예. 굉장히 보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그런 의심이 드셨나 봐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살요. 딱 30 되셨고요. 자, 네. 물려주시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입한 지 9년이나 되셨는데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제대로 해보는 게 처음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했으니까. 예, 믿고 가입을 하신 거죠? 믿고 가입했죠. 예, 근데 그러면 얘한테 주려고 보니까 예. 이거를 그냥 줘도 될지, 해제해라 네. 말하기도 좀. 네, 확인을 해볼게요. 주변에서는, 네. 자, 그럼 어머님 혹시 가족력이나 뭐 아드님 걱정되는 병력이나 좀 챙기고 싶은 보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그냥 예. 고혈압 진단받아서 고혈압밖에 없고요. 아들은 건강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0 되신 아드님의 증권 한 건 보내주셨습니다. 2010년에 준비해 주셨네요.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9년이나 된 증권 한 건 가지고 계십니다. 지인분의 추천을 통해서 아드님을 위한 증권을 가지고 계신데 물려주기 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성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아드님 이제 보험을 물려주시려고 생각 중이신가 봐요. 네, 이제 뭐 지가 직장생활 하니까 줘야죠. 저희도 이제 늙었는데. 네, 그렇죠. 네, 네. 20, 30대 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가 부모님이 이제 주로 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서 쭉 예. 보험료를 내주시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경제활동하면은 물려주시죠. 근데 이제 네. 자녀분들은 이제 엄마가 힘들게 계속 유지를 잘 해주셔서 물려받았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힘들게 내주신 거 생각해서 해약할 수도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이러지도 네.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고민까지도 같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낸 돈이 너무 많아서 좀 아깝네요. 네, 많이 그러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미리 전화를 주셔서 또 정리가 되든가 해서 물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은 같이 안 물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보장을 보기 전에 이제 3가지 방법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비어있는 네.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보완을 한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또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아예 해지를 한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비어있는 구멍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CI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지를 하고 새롭게 단독 실비와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든든하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감액이라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제 감액은 내가 이제 실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전 실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주계약과 실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은 여력, 보험료 여력으로 그만큼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감액에 대한 방법 위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마음에 드네요. 감액. 예. 해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네, 예. 같이 한번 설명 쭉 들어보시고요. 네, 결정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보면 이제 무배당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이에요.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즘에 말이 많았던 CI 보험이세요. 그래서 네, 이 얘기 주계약 들었어요. 6천만 원이 만약에 먼저 발생하는 CI 이제 암을 포함해서 뭐 2대 질환도 들어 있고요. 중대한 이제 수술도 들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초 1회 가장 먼저 발생했을 때 50%가 지급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시청자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최초 1회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인병 암이 먼저 걸리면 성인병은 그럼 어디서 받냐 이렇게 예. 각각 받는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아요. 최초 1회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각각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걸린 거. 이제 암이 만약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받아가시면 나중에 이제 2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부분은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쭉 보면 이제 여기는 실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입을 몇 년도에 하셔서 얼마나 유지했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또 그리고 그 통합보험 안에 실비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병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해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전 실비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뀐 실비보다는 더 유리한 보장들이 많이 있으세요. 본인 부담금도 적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섣불리 해지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주계약 부분을 최소 한 2천 정도 남기시고 실비를 같이 그대로 감액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또 이제 소외감 부분. 요즘에 뭐 방송 종종 보시면 갑상선암 포함해서 소외감이라든가 이제 2대 질환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뭐 그런 건 없네요,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소외감 네. 부분은 네. 2천만 원의 10%인 이제 200만 원에서부터 예, 600만 원까지
예, 말 그대로 정말 소액만 보장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예. 중요한 건 아까 주계약 부분에서 이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지만 일단 1회로 진단금을 받으시면 이제 그 부분은 아예 없는 거고 또 네. 보장 범위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그 범위로 예, 진단금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즘에는 이대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100%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이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갑상선이나 이런 유사암과 뇌 심혈관 질환이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30대부터도 많이 발병을 하세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이제 물려주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액을 하시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그 보장 플랜을 짜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감액을 하면은 보통 주계약의 최소 보험료와 이제 실비를 남기시고요. 그 나머지 네. 여력으로 새롭게 제안을 해드리자면 이제 암 진단비가 부족하셔서 암 진단비와 또 이제 유사암 부분.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유사암이 기본 이제 일반암의 10%가 아닌 2천, 3천 이렇게 거의 일반암 수준으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암 진단비를 좀 든든하게 가져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협심증이라든가 뇌경색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을 한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 네. 예. 그리고 아쉽게도 이 예전 상품에는 수술비 플랜은 아예 없으세요. 수술비 아, 부분이 없어요. 예. 네, 아예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와 심혈관 쪽 수술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상해와 질병 관련 수술비를 플랜에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상해와 질병 후유 장애와 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꼼꼼히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 아, 네네. 네. 기존에 가져가시는 이제 보험료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시는데 그래서 두 건으로 이제 감액이 한 건은 되고 한 건은 새로운 네. 건강보험 플랜으로 이제 준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플랜을 봤는데 일단은 이제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일단 내 여건에 가장 맞는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맞는 적정한 그렇게 방법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보험료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물려줬는데 아드님이 좀 만족하셔야 시청자님 마음도 편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 아시다시피 CI 보험입니다. 올해 유지하신 네. 만큼 해진하지 마시고 줄이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네네. 주계약을 뭐 최대한 3만 원까지 줄이면서 저희가 손해보험사에서 부족했던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혀드렸고요. 아까 네.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비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것까지 다 네네. 넣어서 총 보험료 합해도 지금 보험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뭐 애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네, 저도 이렇게 드리면 만족해요. 아드님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고민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넣어주시거나 전화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움 드립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43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세 여잔데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일반형과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니까 이게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네, 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 뭐 어떤 것이 이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가입하실 때 그 시청자분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시냐가 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기간 동안에 그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제 그 보험료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정말 순수하게 이 보장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나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싼 것이 좋겠죠. 그런데 또 이제 사람 일은 모르니까 나는 중간에 뭐 다른 어떤 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해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해약 환급금이 없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쇼핑하다 보면 가끔씩 그 파격 세일 해갖고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옷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가격에 혹해갖고 저희가 살까 그러는데 선뜻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처럼 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도 그 시청자분께서 잘 기준을 갖고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하실지를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우선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납입 기간 동안 절대 해지할 일 없다 하시면 무해지 보험이 유리할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84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체 할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가입 당시엔 몰랐는데 만약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성훈 전문가님, 나중에 알았다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급 적용돼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보험사에서 미리 정한 이제 건강 조건이 있어요. 3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첫 번째는 1년간 흡연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110에서 139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 네, 세 번째는 이제 BMI 수치라고 해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20.0에서 27.9 사이에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비만도가 좀 높은 거고요. 그 밑은 또 저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에 충족이 되시면 이제 그동안 내셨던 게 소급 적용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셔서 그 보험사에서 정한 지정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또 혜택이 되시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조건에 통과가 되신다면 건강체 할인 기간이 지나셨어도 소급 적용 받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120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에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요.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 2년이나 됐는데 살릴 수 있나요? 네. 일단 그 밀린 보험료를 다 일시불로 내신다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살리는 부분도 좋긴 한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이제 건강 상태가 변화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진단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2년 동안 사실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이 또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그 보험 상품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존의 어떤 상품과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품들을 좀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잘 비교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지금 이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실지 아니면은 기존의 것을 다시 실효됐던 거를 부활시키는 것이 시청자분께 유리하신지를 잘 체크를 하신 후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나도요. 밀린 보험료 다 내시면은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리한 보험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55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실수로 전셋집의 욕조를 파손했습니다. 파손된 욕조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성훈 전문가님, 보상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보통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 해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면책 사유에 또 해당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88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 요즘 수술비가 대세인 것 같은데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그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그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수술비가 대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마다 그 보장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각각 차이가 있어서 가끔은 시청자분께서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하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일단은 뭐 3대 질환, 암, 뇌, 그다음에 심장에 이쪽에 그 좀 금액을 최대한으로 좀 가입을 하셔서 이제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관열, 비관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 관열이냐, 관열에만, 뭐 비관열 때만 뭐 이렇게 딱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열, 비관열 둘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뭐 내시경이라든가 복강경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잘 체크를 하셔서 그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술 횟수죠. 그러니까 뭐 연간 1회만 아니면은 뭐 최초 1회만 이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시청자분께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저희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열과 비관열을 따지지 않는 보험, 그리고 횟수 제한 없는 수술비로 준비해 보시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